안녕하십니까. 예, 우영캐가 들려주는 야구. 아니 뭐라고? 영화 이야기입니다. 아니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우영캐가 들려주는 야구 이야기? 영화 이야기. 잠깐만, 영화 이야기. 네. 우영이 세 번째 시간. 우영이 우영캐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우영이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캐스터, 김재영 캐스터, 투재영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스포츠 영화를 한번 헤집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와. 예. 오늘 어떤 거죠? 오늘은 역시 MC다우십니다. 네. 네. 머니볼. 오, 머니볼. 어머니볼이요? 어머니볼? 예. 머니볼. 머니볼. 예. 머니볼. 예. 머니볼. 머니볼은 예. 봤나요? 영화? 이건 저는 굉장히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봤어요. 예, 봐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봐서. 예. 빅조지 포먼은 봤나요? 그거는 세 개 모이면 몰아보시기로 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예. 아직 2개밖에 안 모였으니까. 아직 안 예. 오늘 몰아볼 수 있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조건. 예. 머니볼까지 이야기를 듣고 본다. 예. 김재영 캐스터는 봤습니까? 전 그 짧게 요약된 영상 봤습니다. 요약 영상. 네. 어때요?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머니볼이. 어머니요. 어머니. 예. 네. 머니볼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0분 토론 나왔나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인데 일단 브래드 피트 잘생겼다. 제가 본 소감은 그렇습니다. 잘생겼다. 왜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면 브래드 피트가 빠지지 않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잘생겼어요? 브래드 피트? 사실 저도 막 잘생겼다고 막 느끼진 않는데 남들이 잘생겼다 저랬다 하니까 잘생긴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잘생겼어요. 다들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 의견을 내면은 네. 뭔가 매장당할 분위기잖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브래드 피트 왜 사람들이 팬들 많나요? 대중들이 예? 네? 제가 근데 브래드 팬 많아요? 조회수가 200이 안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예. 많이 네, 욕먹어야 왜 이렇게 이래. 생각해? 200에.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충분히 이거는 네. 뭐 200만도 갈 수 있는 그럼요. 예. 자신 있습니다. 드림 빅.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줄거리. 이 영화는 이제 야구 영화예요. 야구 영화입니다. 근데 원작이 있고 마이클 루이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원작이 있어요. 그 원작은 2003년에 나왔습니다. 2003년에 나왔는데 영화는 2011년에 제작이 됐죠. 마이클 루이스는 경제학 관련, 경제 경영학 관련한 그런 그 논픽션 책을 많이 썼던 분인데 뭐 이 머니볼 이전의 대표작이 라이어스 포커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이 머니볼로 완전히 떴죠. 이 작가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와 관련한 작품들을 그 이후에도 뭐 블라인드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좀 몇 개 더 내놨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니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마이클 루이스라는 작가의 대표작이 추후에 되고 그리고 야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 비중이 굉장히 큰 작품인데 그런 중요한 책을 영화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기도 해요. 그래서 뭐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머니볼이 가지는 가치를 좀 높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전에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선수들의 연봉이 뭐 이전과는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요. 뭐 FA가 완벽하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구단들도 이제 사치세라는 걸 이제 뭐 내고 그리고 또 연봉 총합 페이롤이라고 하는데 그 페이롤이 뭐 얼마 이상 구단에 이제 사치세를 내는 그런데 이제 사치세를 진짜 내는 구단이 생기는 거죠. 사치세가 뭐예요? 2억 불 이상 초반에는 그 2억 불 정도였을 거예요. 2억 불 이상의 연봉 총 합일 때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치세로 낸다. 세금. 네, 세금으로. 근데 이제 뉴욕 양키스가 그 사치세를 내기 시작을 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수 몸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구 혹은 뭐 다른 프로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스포츠라는 건 이제 지역이 기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큰 지역, 그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을 홈으로 하는 구단도 있을 테고 작은 그런 규모가 작은 도시를 여길 이제 모태로 하는 구단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갖다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빅마켓, 스몰마켓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오클랜드라는 구단은 스몰마켓이기도 한데 구단주도 짠 지갑을 열지 않는 구단주가 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빌리 빈이 단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쓴 구단과 대등하게 맞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머니볼이 되겠고 추후에 그 머니볼을 이론이라고까지 하죠. 그 이론 머니볼 이론에 따라서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빅마켓 구단들과 상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머니볼 이론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책 마이클 루이스의 책에는 부제가 붙어요. 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번역본의 1쇄에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아트니까 뭐 그냥 기술로 뭐 번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그 유혹의 기술이라는 베스트셀러 그 고전 베스트셀러인데 그 경우도 아트를 기술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불공정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 뭐 불공정한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 기술, 뭐 이 정도로 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구를 이제 숫자로 보는 층이 있잖아요. 세이버 매트릭스, 뭐 세이버 매트리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쪽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 다들 어렵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이 당시였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세이버를 구단 운영에 도입을 하면서 돈을 줄였다라는 점이죠. 지출을 줄였다. 그러면서 또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보여주는 그 2002년 시즌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저는 오히려 머니볼이라고 하면 돈을 쓰는 볼 같은데 약간 반대. 반대. 근데 그럼 머니볼이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있죠. 농구. 네. 농구에서 그 석점슛 콘테스트 할 때 5개씩 세워놓잖아요. 네. 5개씩 세워놓고 마지막에 맞아요. 색깔이 다른 색깔. 다른 네, 색 네. 공이 있죠. 네. 2점짜리고 네. 그게 이제 머니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이제 머니볼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머니볼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니볼은 추후에 이제 이론처럼 하나의 그 정립된 이론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야구 팬들은 다 아실 OPS로 대표하는 그 이론 이걸 갖다 이제 머니볼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요. 줄거리는 네. 빌리빈이 이제 단장이 되고 나서 2002년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이제 타구단과 뭐 장사를 하다가 거기서 아주 똘똘한 사람을 하나 마주치게 돼요. 그 똘똘한 사람을 자기 쪽으로 스카웃을 해와요. 여기 극 중에서는 피터 브랜드인데 피터 브랜드라는 그 작중 이름인데 원래는 실제로는 폴 데포디스타라는 추후에 또 LA 다저스의 단장까지 하게 되는 분인데 이 폴 데포디스타를 영입을 해 와요. 근데 폴 데포디스타는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극 중에서는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영화에서는 이제 예일 대학교를 나온 그 뭐 수학과를 나온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폴 데포디스타는 하버드 출신이고 그런 그 이런 뭔가 그 이전에 야구를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가 쟤 야구 잘해 이렇게 보던 시각에서 이 피터 브랜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야구를 보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를 출루율로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영입해오는 과정에서 빌리빈 단장이 한마디를 던지죠. 만약에 네가 구단이라면 나를 몇 라운드에 픽했을 것 같냐. 왜냐면 이 빌리빈은 고등학교 때까지 어마어마한 고교야구 슈퍼스타였어요.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이제 그 입학을 할 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클랜드에서 이 빌리빈을 1라운드로 영입을 했거든요. 1라운드 지명을 하고 엄청난 유망주 선수였는데 프로에서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프로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피터 브랜드에게 물어봐요. 너라면 나를 몇 라운드에 찍겠냐? 그랬더니 그 피터가 한 말이 예술이에요. 계속 망설이다가 저는 9라운드에 계약금 없이 계약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합격. 그리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단장 보좌로. 그러면서 팀을 나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에서 실패한 요인이 나는 프로에서 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에 올드한 스카우트들을 얘는 된다라고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휘말려서 이쪽에 이제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리비는. 그러면서 이제 선수를 뽑는 과정부터 또 선수들을 모으는 과정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 피터 브랜드와 저평가되어 있는 싼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트레이드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선수들을 또 보내고 또 가장 중요했던 영입, 이 극 중에서 그려지는 가장 중요했던 영입은 스캇 헤터버그라는 선수의 영입이에요. 이 스캇 헤터버그 역할을 했던 배우는 추후에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이 되는 크리스 프렛이 스캇 헤터버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스캇 헤터버그는 원래 포수였어요. 포수였는데 어깨를 다쳤어. 그래서 더 이상 2루 송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부상이다. 야구 선수로서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자면 야구 선수로서는 사형 선고죠. 그걸 받고 이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을 때 빌리 빈과 이 피터 브랜드가 다가가는 거예요. 1루수를 해라. 그래서 포지션을 캠프 기간에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루수로 시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선수를 1루수로 쓰게 하는 거를 놓고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아트하우 감독과 빌리 빈의 그런 갈등 뭐 이런 점도 표출되고, 그리고 이 팀이 결국에 초반에 좀 안 좋았던 시기를 극복을 하고 시즌 후반에 이제 20연승을 달리게 되는데 그 20연승의 마침표를 찍는 그 끝내기 홈런을 스캇 헤터버그가 때리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또 그 영화의 정말 절정을 이루게 되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가치를 찾아내서 그걸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머니볼이 말하는 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루이스 원작의 그 서적 머니볼은 경영서로 분류가 돼요. 경영서요? 네. 오. 스포츠 서적이라기보다는 경영서에 가까운,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책이죠. 네. 그리고 그걸 원작으로 만든 또 영화가 되겠고, 네. 그러합니다. 몸값이 싼 선수들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값이 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몸값, 그 메이저리그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출루율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해가지고 이제 OPS라고 하는데, 일단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스포츠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약간 스포츠 장면, 뭐 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희로애락 네. 그런 걸 좀 보고 싶잖아요. 약간 느낄 수 좀 있죠. 공포의 외인 구단처럼 막 이렇게 훈련 막 역경을 딛고 막 타이어 끌고 이런 그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스포츠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건 어떤 관점으로 봐야 공포의 외인 구단처럼 막 타이어 끌고 모래 사장 뛰고 이런 건 없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또 스포츠의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단장의 관점으로 봐야죠. 야구를 누가 해요? 선수. 선수가 해요? 네. 야구를 누가 합니까? 선수가 하죠. 네, 야구는 네. 선수가 해요. 네. 그럼 이 야구단은 네. 누가 굴려요? 단장이요. 단장이 굴려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그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야구는 단장이 해요. 야구단을 단장이 완벽하게 굴려요. 구단주가 있어요. 네. 구단주가 내가 올해 1년에 너에게 돈을 얼마를 줄 수 있어. 이 돈으로 이 야구단의 인원이 얼마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서 1년 동안 이 구단을 굴려 라고 하면 단장은 그때부터 이 돈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를 고민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 선수들 연봉으로 어떻게,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많긴 하겠지만 그 선수들은 일단 일괄적으로 싸니까 큰 그 고민 대상이 되지 않죠. 여기서 이제 이 메이저로 오는 선수들에게 얼마의 몸값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는 뭐 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클랜드라는 구단이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많이 뽑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명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FA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메이저리그에서는 6년이에요. 네. 이 6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기간을 줄이는 것도 일단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마이너리그에 루키가 입단하자마자 루키, 하위 싱글 A, 상위 싱글 A, 그리고 더블 A, 막 트리플 A,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몇 단계예요 벌써 이게. 그럼 이 단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밟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하는 선수를 뽑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지. 루키에서 이 정도 기록 나왔어. 그러면 하위 싱글 A 정도는 뛰지 않게 하고 그냥 싱글 A에 넣어보자 하고 싱글 A에 가겠죠. 그리고 그다음
싱글 A에서 이 정도 나왔어. 그럼 굳이 상위 싱글 A 가지 말고 더블 A 직접 한번 부딪혀보게 하자. 이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영화상에도 이제 드래프트를 할 때 어떤 선수를 뽑을까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 피터 브랜드와 아주 긴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구단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이 출루율 또 장타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수들을 저평가받은 선수들,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대표적으로 스캇 헤터버그 같은 그런 선수들, 버림받은 선수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모으고, 또 한 가지 영화상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불펜, 특히 그 7, 8, 9회에 나오는 특히 마무리 투수는 오클랜드는 소위 우리끼리 그 이야기했던 거에서는 그랬어요. 그냥 야, 저 불펜 그냥 아무나 쓴다라는 얘기를 했. 근데 마무리 투수로 오클랜드에서 부활해가지고 딴 팀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기록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석점 차를 아무 투수나 올라와서 막아낼 수 있는 확률이 몇 %인가를 봤을 때, 확률이 아니겠죠, 비율이겠죠. 석점차 상황에서는 누가 나와도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80%랬어요. 그러니까 10경기 중에 2경기는 날린다고 치고, 이 마지막에 굳이 마무리 투수라는 몸값 비싼 투수를 쓰지 않고 그냥 예전에 검증됐던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를 박는다. 그랬던 선수들이 이제 히카르도 링컨이나 키스포크 같은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시 마무리 투수로 나중에 또 역수출이 돼요. FA 얻어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FA 마지막 해에 싼 선수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관점들을 단장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아, 내가 브래드 피트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아,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였으면 저런 똑똑한 단장 보좌와 함께 어떤 팀을 꾸릴까, 뭐 이런 상상들, 그런 걸 좀 해보면서 야구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게 지적인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스포츠랑 이제 경영학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책입니까?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첫 페이지부터 끝 마지막 페이지까지 얘기하는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돈 많이 쓰는 팀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돈을 적게 썼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가 대표적인 이제 빅마켓 구단이니까 거의 5배 차이가 나거든요. 1승 거두는데 필요한 돈 차이가. 근데 이제 돈을 적게 썼는데 그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남들은 돈을 쓸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출루율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던 그 가치를 이제 본 거니까 적은 돈으로 그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우승까지 그 정규 시즌 우승까지 한 거였잖아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그 가치 있는 기록이 뭐가 있을까? 그때 영화 속에선 출루율이었다면 축구든 뭐 야구든 다른 스포츠에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신경도 안 쓰는 어떤 기록이 과연 승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 또 이런 걸 하나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봤거든요. 그게 예. 지금 최근 농구가 NBA 농구가 그 슛이 메이드된 그 분포표를 봤어요. 석점슛 라인 바깥 이만큼, 그리고 페인트 존 안쪽 요만큼, 미드레인지 점프 슛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쪽에서 이야기했던 미들 슛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요? 농구가 NBA가 네. 석점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다음에 혁명은 뭐겠어요? 농구에서요? 네. 왜 이렇게 효율성으로 진화를 했느냐는
커리라는 게임 체인저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석점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 전부 다 석점을 던지고 전부 다 골밑슛만 던지는 상태.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럼 지금은 뭐겠어요? 이 중간을 누군가 파고드는 사람이 또 한 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석점슛 성공률이 지나치게 낮대요. 며칠 전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석점슛 성공률이 단 뭐 25% 요거밖에 안 돼서 뭐 실패를 70번을 넘게 한 경기에서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제 미드레인지를 누가 파고드냐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구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머니볼이 나온 이후에 문제는 이 머니볼이 나온 이후에요. 왜? 이걸 가르쳐주고 말았어. 이게 중요한 가치라는 걸. 빌리빈이 전 세계 모든 야구 팬들에게 출루율은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장이 있어요. 보스턴에서 우승을 시키면서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나중에 시카고 컵스의 사장으로 가서 컵스를 또 우승을 시키면서 염소의 저주라 그러죠. 이걸 깬 굉장히 유명한 그 경영진이 있어요. 테오 앱스타인. 테오 앱스타인이 이 책이 나오는 거를 알고 나서 2003년에 경로를 했다 그래요. 빌리빈과 친한 사이이기도 한데 이거를 왜 알려주냐는 거죠. 그 말이 맞죠. 왜? 지금 오클랜드의 성적을 보면 오클랜드는 이제는 그 당시의 강팀이 아니에요. 물론 뭐 휴스턴이라는 팀도 이 지금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구로 왔고 뭐 지구의 변화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루율은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그 평준화인데 돈을 쓰는 구단들도 이제 출루율을 주목을 해버리니까. 그럼 가난한 구단 할 게 없네. 그렇죠. 더 이상 돈을 적게 쓰면서 출루율 높은 선수를 이런 효율을 또 한 번 과연 낼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그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오클랜드라는 구단과 또 빌리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많이들 그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니볼이 성공했어? 라고 물어요. 왜? 오클랜드는 빌리빈이 단장을 맡고 나서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포스트 시즌까지야. 포스트 시즌까지 가서 무너지고. 물론 내 기억에는 2년 연속 3승 2패로 떨어졌던 적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항상 고비를 못 넘는 그런 모습들이 가을 야구 가면 나왔어요. 그러면 머니볼은 포스트 시즌 직전까지인가? 머니볼은 정규 시즌까지인가?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영화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난 그 하드코어 오클랜드 팬들은 비판도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당시에 이 성적이 났던 이유가 정말 빌리빈의 머니볼 때문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오클랜드에 그 영건 3인방이 들어와요. 1999년, 2000년, 2001년 이 시기에 팀 어드슨, 베리 지토, 마크 멀더라는 거의 이 세 선수는 번갈아 가면서 사이영에 노미네이트 되고 실제로 또 타기도 하고 뭐 거의 매 시즌 오클랜드에 몸담고 있을 때는 15승 이상씩을 거의 매년 찍었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선수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럼 안 되죠. 셋이 최소 45승에서 맥스 60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 선수가 있는데 이 세 선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 한마디도. 나와야 되는데. 신인 선수 잘 뽑은 거 아니에요? 잘 뽑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출루율을 주목했다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티머슨 베리지토 마크 몰더 이 영건 3인방 어찌 보자면 이 영건 3인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세 명이거든요. 아, 영건 3인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영건 3인방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쳐도 네. 이 세 명의 이름이 오, 나와요. 그래요? 네. 오. 그만큼 유명한 이 3인조인데 이 세 선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과연 머니볼은 난 분명히 성공이에요. 성공인데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영화 막판에 이 빌리빈의 정신을 계승한 테오 앱스타인이 뭐 추후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우승을 이끌게 된다. 다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폴 데포디스타, 또 테오 앱스타인, 또 빌리빈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그 깊은 친교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야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거의 같고 그런데 테오 앱스타인은 진짜로 우승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스턴에서 그 저주를 깨고 시카고에 가서 또 저주를 깨요. 그런데 이 테오 앱스타인의 이게 그 운영 방식이 그런 머니볼이었느냐? 우승할 때 네. 보스턴이나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우승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그 뭐 양키스가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악의 축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악의 축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제 기억이 뭐 순수한 기억이라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2억 달러를 쓰는 양키스는 악의 축인데 왜 1억 8천만 달러를 쓰는 보스턴은 선한 사람 취급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도 보스턴도 양키스 못지않게 많은 돈을 그렇죠. 쓰는 구단인데 그러면 그 거의 그 당시 2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던 테오 앱스타인의 보스턴이 우승을 한 게 머니볼 이론에 따른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이걸 머니볼의 영향으로 좀 취급하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영화 그리고 네. 원작은 야구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 점은 이제 그 테오 앱스타인도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저기 가서 시카고 가서 또 우승한다. 네. 그 이후에 앱스타인도 책을 써요. 컵스웨이라고. 네. 저는 이게 더 잘 된 작품 같거든요. 머니볼보다. 왜냐면 이 사람은 우승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도 머니볼보다 저는 설득력이 있어요. 뭐를 또 중요시하냐면 머니볼에서는 그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OPS 뭐 이게 이제 타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이론이고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를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배치를 해도 괜찮다. 메이저리그급 투수면 1이닝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뭐 그게 이제 강조가 된다면 컵스웨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기록은 모두 다 안다. 모두 다 알고 누가 어떻게 잘할 거라는 거 이제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뭔가 인간이다.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컵스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로 나올 계획도 아마 없을 거고 없지 않을까? 근데 컵스웨이가 더 영화로 만들면 좀 이렇게 휴머니티 하지 않을까요? 인간이다. 뭐 그럴 수도 더 이상. 있죠. 오히려 이게 영화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머니볼은 이미 영화가 됐고 네. 컵스웨이는 될 계획. 투자를 조금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우리가 단장 역할로 나오시나요? 아무튼 뭐 이 좋은데 이게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앱스타인 단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그렇게 어떤 선수가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앱스타인은
추후에 이 컵스 사장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내가 야구를 너무 재미없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요즘 야구가 재밌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냐면 KBO는 재밌어요. 네. 왜냐? KBO는 재밌지 당연히. 인플레이가 이렇게 많은 야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플레이라는 건 이제 딱 치면 뭐 땅볼 나오고 뭐 안타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인플레이라고 하는데 지금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는 모든 결과들이 대부분 삼진 아니면 홈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NBA에서 네. 골밑슛 아니면 외곽슛이었던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MLB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홈런으로 득점 나고 땡 아니면은 뭐 그냥 삼진 투수들은 대부분 삼진 잡고 네. 타자는 그냥 홈런 끝. 요런 인플레이 상황이 안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실책도 적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야구는 안 그렇잖아요. 네. 일단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무슨 얘기야 이게 나왔지? 무슨 얘기야? 기억이 안 나요. 컵스웨이 재밌을 거다. 근데 이제 예, 재밌을 것 같아. 또 하나 질문. 예. 이 머니볼 같은 그 상황을 우리나라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프로야구 팀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팀의 키움이죠. 키움. 전 넥센 시절 어. 그 당시가 머니볼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2014년 그때가 가장 우승에 좀 근접한 상황이기도 했고 네. 박병호, 강정호, 쌍포 있었고 베네켄, 서건창 뭐 이런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던 그 당시 키움이 가장 머니볼에 유사한 그리고 키움의 저는 뭐 키움이 아닌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키움의 운영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뽑고 FA 기간까지 최대한 이 선수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공통 분모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당시 키움이 당시 오클랜드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영화는 히어로즈 팬들이 좀 보면 느낌 딱 더 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히어로즈 팬들이 우리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는 도움이 되실지 어떤 200은 넘지 않을까요? 우리의 조회수? 네. 아니 조회수 200이야 무조건 넘지. 세상에. 저희는 성장 중입니다 지금. 우린 저희야말로 진짜 머니볼 정신에 입각해서 맞아요. 예, 네. 최소 비용으로 완전 최소 비용. 네. 완전 최소 비용으로. 네. 예. 그렇죠. 네. 예. 재밌어요. 영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영화 평론가 너무나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가 네. 이때 이제 아카데미상은 브래드 핏이 받았어야 했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잘생겼죠. 네, 잘생겼. 이동진 평론가요? 아니요. 브래드 핏. 네. 이동진 평론가도 잘생겼죠. 네. 예. 아니 아까 얘기를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내추럴에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의 젊은 시절이 더 잘생긴 느낌이라 모르겠어요. 그때도 왜 둘이 닮은 꼴이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스파이 게임이란 영화에 둘이 나와요 같이 예. 나란히 나오는데 나는 레드포드 젊은 시절이 더 좀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대의 브래드 핏은 확실히 중후하고 멋있죠. 네. 예, 예. 저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누구지? 누구랑 했다. 안젤리나 졸리. 예. 저는 솔직히 브래드 피트가 아깝다. 저도 그래요. 네, 졸리보다 브래드 피트가 저도 졸리보단 브래드 피트 브래드 쪽이에요. 피트 예. 쪽이었어요. 아깝다. 네. 예. 근데 졸리 멋있잖아. 뭐 전 그래도 아깝다. 예. 졸리 멋있지. 예. 졸리 졸리 멋있어요. 졸리 아들이 우리나라 대학교 다니는 거 맞죠? 연대 다니는 연대. 거. 네, 맞아요. 뭐
지나치다가 볼 수는 있겠네요. 만나면. 예. 또 졸리를? 예. 어. 볼 수 있겠죠. 예. 가끔 한국 온다고 들었어요. 예. 예. 뭐 이 영상을 보면 좀 섭섭해하겠지만 네. 나는 그래도 졸리보다 브래드 피트가 아깝다. 영어 뭐야? 자막은 따로 안 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아버지가 잘생겼다는데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도 예. 아들도 아버지 좋아하겠지. 야구를 바꾼 영화 한 편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의 OTT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도 있고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뜨등. 근데 필기를 대부분 영어로 하네. 네, 네. 김재영. 새로운 가치, 뉴 밸류라고 썼어요. 오. 난 영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금. 대단한데. 빅마켓, 스몰마켓. 오. 네. 컵스 웨이도 우리나라 말인데. 컵스 웨이. 컵스 스펠링 써보세요. CUP 어? WAY. 맞아? 어? 아 CUP야? 컵스. 시카고 시카고 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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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컵 먹는 컵? 아니. 이순철 의원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